시간 동안 잘 지내셨죠? 자, 오늘은 계속해서 228페이지 지혜의 기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328페이지죠. 죄송합니다. 이 재배 기술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수량을 증대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었어요. 수량 증대 요소가. 그 수량 증대 요소가 지금까지 우리가 쭉 배워왔었던 뭐 토양이라든가 온도라든가 광 이런 것들을 말해서 통틀어서 우리는 재배 환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고, 지금 오늘 여러분이 시작하게 될 재배 기술 그리고 유전성, 이 세 가지가 이 수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, 오늘은 재배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재배 기술 맨 첫 번째 나온 이야기가 우선 이제 유전성하고 관련이 되겠는데, 종묘에 관한 이야기가 맨 처음에 나왔습니다. 종묘. 그래서 이 종자는 시종자죠. 그리고 이 풀초변에다가 밭전자를 쓰면 이 묘목 할 때 묘자예요. 그래서 모묘라고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종자와 묘목을 합해서 우리가 종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종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우리가 흔히 종자하면 씨앗을 종자라고 하는데, 씨앗 외에도 여러 가지 뭐 버섯 종균이라든가 묘목, 포자, 뭐 잎, 줄기, 뿌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종자라고 본다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이파리가 왜 종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, 이파리를 통해서 번식이 가능하다면 이때 번식이 가능한 이파리를 우리는 종자의 범위에 넣는다 이런 이야기예요.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우리 교재에 영양기관들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, 이 눈을 통해서 번식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 포도나무라든가 꽃, 아삽 이런 것들, 아삽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? 아자가 눈 아자에다가 거꾸로 삽자를 쓰는 거예요. 그래서 눈을 떼가지고 번식한다라고 해서 아삽이라고 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, 이파리를 통해서 번식하는 식물이 있죠. 꽃인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? 베고니아라고 하는 꽃이다. 그래서 이 베고니아는 같이 묶어서 그냥 베고니아 엽삽 이렇게 외워놓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엽삽이란 말은 이파리를 삽목에서 번식한다라고 해서 베고니아 엽삽 이파리로 한다 이런 이야기. 그리고 이제 줄기로 이용해서 번식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. 그래서 뭐 거기 보면은 지상경을 이용하냐, 땅속 줄기를 이용하냐, 덩이줄기 이용하냐, 잎줄기를 이용하냐, 비늘줄기 이용하냐, 뭐 흡지냐,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,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알아줘야 될 것은 뭐냐면 덩이줄기, 괴경이라고 하는 덩이줄기하고 그리고 인경이라고 하는 비늘줄기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덩이줄기와 덩이뿌리는 여러 번 구분했었죠. 그래서 이 덩이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자말로 괴경이라고 하고, 덩이 뿌리를 한자말로 우리는 뿌리 근자를 써서 괴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. 그러니까 작물을 이렇게 심었을 때 요즘 감자를 심는 시절이에요. 근데 감자를 심으면 감자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감자가 매달린다는 거예요. 근데 고구마 같은 거는 그렇지 않고 이 뿌리가 그대로 자라가지고 이 뿌리가 커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괴경이 감자를 예로 든다면은 괴근은 고구마 뭐 이런 것들이에요. 그래서 이 괴근과 괴경을 구분하기도 하는데, 여기서 특별히 구분해야 할 것이 무엇이다? 비늘줄기라고 하는 인경을 구분해야 된다는 게, 인경, 이 인자가 비늘인자입니다. 비늘인자. 그래서 이 비늘줄기로 돼 있다. 마늘 같은 것을 이렇게 조각이 쪼개지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비늘줄기라고 하고, 그 마늘을 쪼개가지고 그걸 이제 번식을 시키잖아요. 그래서 이 비늘줄기로 번식하는 것이 마늘이라든가 백합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. 그래서 이 인경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가끔씩 나온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종자 형태가 배유가 있냐 배유가 없냐에 따라서 배유 종자와 무배유 종자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, 이 배유라고 하는 것은 교재에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씨앗이 있으면은 얘가 눈이 있고 여기가
이제 뭐 배축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를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배유라고도 하고 이 유자가 첫 유자입니다. 그래서 배젖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싹이 틀 때 이것이 영양분이 돼가지고 싹이 트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. 그래서 이걸 배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배유 종자와 무배유 종자로 이렇게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식량작물들은 대부분 이런 그 배유가 있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번식이 이루어지고 영양분으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. 그 다음에 종자 수명이 나왔는데 종자 수명이 짧냐 기냐에 따라서 단명 종자냐 장명 종자냐 또 통상적으로 한 2, 3년 되는 것을 상명 종자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맨 밑에 보시면은 종자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조건, 즉 온도라든가 수분이라든가 뭐 산소라든가 광, 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맞으면 발화를 하게 되는데 싹이 트게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싹이 트지 않는 현상, 맨 마지막 줄에 발화력을 상실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단백질 응고나 변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종자 내에 있는 단백질이 응고돼 가지고 어린 싹으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화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. 그러면은 종자가 싹이 잘 트냐 안 트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. 종자로서 싹을 틔우고자 할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종자를 저장할 때 오래도록 저장해 놓고 먹는다든가 이럴 때는 싹이 계속 나버리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종자 저장 조건이 330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요. 종자 저장은 우선 저온 건조한 상태가 저장이 잘 된다. 그리고 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밀폐했을 경우에 종자 저장이 잘 된다. 그리고 땅 속에다 묻어 놓으면 또 이것도 잘 된다. 토속 저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왜 그러냐면 종자가 호흡을 억제하도록 하고 빛을 많이 보지 못하도록 해야만이 종자 저장이 잘 된다. 그리고 또 마지막 줄에는 수분이 종자 내에 있는 수분이 너무 많지 않아야 된다. 물론 이제 건조에 관한 건조 저장인데 거기 보면 변화 보리 같은 경우는 13% 이하여야만이 저장이 안전하다. 뭐 이런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이 퍼센트를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저온 건조 그리고 밀폐 저장 또 햇볕을 가리기 위한 토속 저장 이런 것들이 저장성을 높인다 이런 이야기예요. 그 다음에 저장된 종자들을 싹을 틔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. 발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을 나누고 있는데 그 종자 자체가 유전성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당연한 이야기겠죠. 그리고 발화력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자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요인입니다. 그런데 이제 종자가 발화하기 위한 외부적인 요인들은 또 그 밑에 나와 있는 수분이 적정하게 있어야 된다든가 또 적정한 양의 산소가 있어야 된다든가 또 적정한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된다든가 또 적정한 햇볕이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는 종자 발화의 외부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말해요.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이제 수분, 산소, 온도, 광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는데 종자에 따라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거죠. 이제 수분을 좋아하는 작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종자도 있고 또 높은 온도를 좋아하는 작물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은 종자도 있고 또 빛을 좋아하는 작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종자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광에 관한 이야기만 좀 보면은 331페이지 맨 위에 빛을 좋아하는 작물이 있는가 하면 빛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혐광성 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. 혐광성 종자. 그래서 이 혐광성 종자는 토마토라든가 가지, 오이, 호박 등이 있는데 어쨌든 혐광성 종자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.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햇볕하고 관계가 있는 종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혐광성 종자는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종자를 이제 땅에다가 이렇게 파종을 할 때 보면 자 여기다가 이제 종자를 이제 뿌리를 파종하는 거예요. 파종하는데 흙을 얼마나 덮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. 그런데 이 흙을 덮어주는데 종자가 크기가 아주 작은 거,
아주 작은 것은 흙을 거의 덮지 않아야 할 정도예요. 그리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? 종자가 아주 작다는 이야기는 흙을 거의 덮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? 해를 좋아하는 그런 종자로 이해하시면 되겠잖아요. 그리고 흙을 이렇게 두껍게 덮어야 되는 작물들은 대체적으로 종자가 큰 작물들이에요. 종자가 크기 때문에 흙을 이제 종자가 보이지 않게 흙을 덮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햇볕을 좋아하지 않는 작물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토마토나 가지, 오이, 호박 같은 경우는 햇볕이 오히려 발화를 저해하기 때문에 형광성 종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, 그리고 나머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벼, 옥수수, 보리, 콩 이런 것들은 햇볕과 관계없이 잘 자란다, 싹이 잘 발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발화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금방 수분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산소라든가 광 이런 것들이 이제 발화를 촉진하는 요소들인데, 그런 조건을, 외부 조건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발화가 되지 않는 것, 싹이 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자? 휴면이라고 하자는 이야기입니다. 휴면. 휴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잠을 잔다, 쉬고, 쉴 주자에다가 잠잘 미연자잖아요. 수면할 때. 그래서 이렇게 종자가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싹이 트지 않는 것을 우리는 휴면이라고 한다. 휴면이 이제 뭐 자발적 휴면도 있고 또 강제적인 휴면도 있고 또 2차 휴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어쨌든 휴면의 정의만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럼 왜 이런 휴면이 일어나느냐? 이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휴면이 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죠. 뭐 배의 미숙, 또는 뭐 아까 우리가 배유 종자, 무배유 종자 이야기했잖아요. 그때 그 배를 말한 거예요. 그래서 배가 미숙하다든가 또 저장 물질이 미숙하다든가 생장소가 부족하다든가 또 발화 억제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, 대표적으로 ABA 호르몬이 나왔죠. 거기도. 그리고 뭐 종피의 기계적인 저항이라고 나왔는데, 그거를 이제 뭐 종피의 불투수성이나 불투기성이라고 말하는데,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.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호두라고 알죠. 호두, 손에 들고 다니는 호두 알죠. 이 호두라든가 밤 이런 것들은 이 종피가 아주 단단하고 두껍잖아요. 그러니까 이 종자가 발화하는 데 필요한 공기, 즉 산소라든가 또 물이라든가 수분 이런 것들이 어때요? 침투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. 그래서 이런 것이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불투기성이라든가 뭐 불투수성이라든가 이런 말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계적인 저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. 예?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해서 휴면이 계속되게 되는데,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잠을 깨울 것이냐, 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 잠자고 있는 종자의 잠을 깨울 것이냐. 첫 번째가 식껍질이 단단한 그런 종자는 종피 파상을 하자. 이게 종피 파상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이 종자에 이 표피를 넣친다 이 말입니까? 상처를 내주자 이런 이야기예요. 상처를, 이게 종피란 말이 종자의 껍질이란 말이잖아요. 종자 껍질에다가 파상, 상처를 내주자 이런 이야기예요.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많이 하냐면, 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밤, 콩, 뭐 마찬가지 이렇게 종자의 껍질이 좀 두꺼운 것들은 종자를 뿌리기 전에 종자하고 모래를 섞어가지고 찧어주는 거죠. 예를 들자면. 그래서 모래하고 종자를 섞어서 찧어주게 되면은 그 모래에 의해서 종자 껍질이 어찐다 이렇게 상처가 나가지고 쉽게 뭐를 산소라든가 수분을 공급받아서 발화를 촉진하게 된다. 이런 것을 종피 파상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농황산을 처리해 주자라고 되어 있는데, 우리가 이 농자가 앞에 물수가 붙게 되면은 진할농이 됩니다. 진할농. 뭐 우리가 농염하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. 농염하다. 그래서 이 염자는 고울 염자인데 고운 것이 아주 진하다 이럴 때 이제 농염이란 말을 쓰는데, 이 진한 황산을 처리해 준다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온도 처리를 해주게 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. 그 밑에 기출 뽀개기 한번 봐보세요. 그 내용이 나왔어요. 다음 A 농가가 실시한 휴면타파 처리 방법은 무엇입니까? 경기도에 있는 A 농가에서는 작년에 콩의 발화율이 낮아서
생산량 감소로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. 이게 발화율이 낮아서 그랬다는 이야기예요. 금년에 콩 종자의 발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휴면타파 처리를 하여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다. 휴면 처리, 훈증 처리. 훈증이란 말은 증기에다가 종자를 쏘여준다 이 말이에요. 훈증이란 말은. 그 다음에 코리친 처리는 지베렐린 같은 것을 처리해가지고 단위 생식, 즉 씨 없는 수박이라든가 이런 걸 만든 것이 코리친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었죠. 그 다음에 토마토톤 처리, 이것도 이제 일종의 호르몬이고, 그 다음에 종피 파상이 나왔는데, 이 콩이라고 하는 것은 종자 껍질이 약간 두껍기 때문에 종피 파상을 해서 산소라든가 수분의 공급을 원활히 해서 싹이 잘 트도록 해줘야 된다, 이런 이야기예요. 저도 몇 년 전에 고향에다가 콩을 한번 심었었어요. 콩을 심어가지고 제가 무슨 생각도 했냐면, 콩이 좀 잘 자라면은 농업 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겠다. 그래가지고 혹시 콩 농사가 잘 안 되면 보험금을 좀 타면 좋지 않겠냐,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콩을 이제 면적이 한 1000평 되는데 그걸 하루 종일 한 이틀 걸려서 했어요. 하루는 이제 뭐 퇴비 실에다가 이렇게 이제 뿌리고, 이제 또 갈아 엎는 건 이제 트랙터가 와서 해줬지만은, 그 다음날 또 하루 종일 심었겠잖아요, 콩을. 이게 이제 손으로 심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밀고 달면서 심는 그 기계가 있어요. 그렇게 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. 하여튼 그렇게 하고 심었는데, 여기는 지금 종피 투수 뭐 파상을 해가지고 심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. 근데 시골에 가보면 거의 그냥 심어요. 거의 심는데, 그 마을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이걸 그냥 심으면 새가 전부 와서 쪼아 먹어버리니까 이 콩 표면에다가 이게 빨갛게, 우리가 하는 기피제라고 하죠. 한자말로 기피제. 새들이 못 쪼아 먹게 빨간 약재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요? 그래서 이제 읍내 농협에 이제 그 약재를 사러 갔어요. 심기 전에 곡성 읍에 가갖고 콩 한 포대 24만 원 주고 샀고,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사러 갔는데, 그 농협에서 동네 그 아저씨를 만났어요. 뭐 우리 고향에서 아재라고 하는데, 아재 개그란 말도 있잖아요. 그 아재를 저보다 한 4~5살 더 위인 아재를 만났는데, 그분이 그래요, 나한테 조카, 그걸 이 뭐 빨간 약을 바르면 다시를 말려야 되고 이 번거로우니까 그냥 심어라. 심고 그 대신 뭐 살충제하고 뭐 제초제인가를 이렇게 섞어서 뿌리면은 새가 안 먹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또 한 박스씩 샀죠. 또 뭐 모르니까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콩 하루 종일 심고, 또 콩 끝나자마자 또 뭐 그런 거 뿌렸어요. 뿌려놓고 했는데, 어느 날 그 농협에서 이 농업 재해보험 담당자가 전화가 왔어요. 내가 콩을 심었다, 1000평을 심어서 농업 재해보험에 가입하려니까 조건이 되면 이야기해달라고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. 담당자가. 선생님, 제가 그 밭에 가봤는데요, 재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대요. 그래요. 그래서 왜 아니냐, 내가 콩을 심었는데. 그랬더니, 여러분 그거 배웠어요? 콩 발화율이 몇 프로 이상 돼야 된다? 90% 이상 되어야만이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. 그래가지고 파라가 거의 안 됐다는 거예요. 파라가 거의 안 됐다는 이야기 뭔 말이에요?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새들이 가득 안 됐더라고. 그래서 새들이 싹 골라 먹어봤다는 이야기죠. 그래가지고 한 포대 심었는데 한 반 포나 나왔나? 그랬을 거예요. 그래서 이 계산상으로는 도저히 안 맞죠. 근데 그 조금 몇 개씩 이렇게 나왔어요. 이제 그래도 그 새들이 발견을 못 해가지고 숨어있는 콩들이 몇 개 남았는데,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또 그걸 그대로 갈아 엎을 수가 없어요. 워낙 이 단단하기 때문에, 나무처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또 이걸 나무로 베야 되는데 또 안 베져요, 이게. 그래서 전정가위를 또 일일이 베가지고 그거 탈고 가고 했는데,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농사는 진짜 이 전문가가 해야 될 분야지, 아무라도 그냥 이 힘만 믿고 달려들어서는 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어쨌든 이제 콩 이야기하다 이상하게 빠졌는데, 이러한 이 종자 껍질이 단단한 것은 좀 종자 껍질을 물이라든가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해가지고 파종해야 된다, 이런 이야기예요.